우리 어제 나눴던 얘기들 몇 가지 보면 우리 노아홍수 통해 가지고 시간이 아니라 뭐죠? 격변이죠. 예, 이전엔 다 시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시간이 아니라 격변이라는 얘기했고, 그다음에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되죠? 예, 증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화성 얘기했고, 지침 얘기했고, 석탄은 뭐라고 그랬죠? 나무 껍질입니다. 이제 수업 때도 좋으시네. 예, 예, 그리고 우리 어제 그 창조 때 땅, 심판 때 땅 기억나시죠? 예, 제가 우리 창조과학 사역을 할 때 누구를 만나면 가장 반가울까요? 웅호를 안 하시고 뭐 말을 안 하세요. 예, 누구를 만나면 가장 반가울까요? 예, 증인을 만나면 그렇게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원래 전공이 지질학이고 진화론적 지질학 공부하려고 미국을 갔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가자마자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죠. 그때 저희 그 기숙사에 생화학이 전공인 친구가 와서, 제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 가자마자 왔어요. 저한테요. 와서 마치 제가 진화가 틀렸다는 걸 아는 줄 알고 제가 저한테 중간나기 화석이 없다라든지 석탄 얘기도 하고, 또 질세피 세상에 없는 거, 또 어제 얘기했던 연대측정이라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얘기를 저한테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그때 놀랐어요. 왜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나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학문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랑 매일 만났는데 진화가 틀렸다는 거 알았고, 특별히 그 친구가 준 창세기 홍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창조가 고전입니다. 제네시스 플러드라고 하는 영어 책인데 한 500페이지 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면 정말 반갑냐? 지질학 하는 분 만나면 반갑습니다. 우리 그랜드 캐년과는 창조과학 프로그램에 박사과정 이상인 사람은 7명이 왔습니다. 여태까지 7명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너무 쉬워요. 저탕류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중간 단계 화석 없는 얘기 다 알아요. 질세표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안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뭐 얘기할 때 변했을까요? 그 지질학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성경 얘기할 때, 특별히 노아홍수 얘기할 때 그때 깨져요. 특별히 창조 때 땅, 심판 때 땅, 이 부분은 거기서 완전히 손드는 그 순간입니다. 이게 이제 감격이에요. 세상은 다 깨달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만났다? 증인을 만나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원에 관한 질문이라는 제목인데, 특별히 이제 교과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거든요. 자, 우리 읽고 봐야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계속 언제 가져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창조자가 전능한데 어떤 분이다?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예요. 인생은.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좋게 될 리가 없어요. 전능한데 좋은 분을 만나야 됩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비현실이에요. 좋게 될 수가 없어요. 전능한데 좋은 분,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에서 가시덤불과 엉키가 났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이때부터 이 죄를 피할 수 없어요. 우린 다 죽게 된 거예요.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죠? 성경만 거꾸로 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은,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쭉 하면 그냥 죽는 거야, 영원히.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죠, 뭐. 그러므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대신 죄가를 지불하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예요? 죽었었는데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우리가, 여러분, 그 인생은 비현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현실로 돌아오라. 이제 오늘 2번의 세미나는 그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비현실로 갔는지. 내 죄악이 가득 차가 쓸어버린 적 있죠?
그 얘기가 바로 어제 나눈 얘기입니다. 바로 홍수 심판 사건인데, 이때 방주에서 나왔을 때 춥다 덥다가 등장합니다. 안 좋아진 거예요.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이제 더 불편해진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 좋았습니다.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러므로 한 세대만 가르쳐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인 줄 알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죄 때문에 죽는지 알 수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때 누굴 택했다고요? 이스라엘 택한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다 잊어버렸는데 맡긴 거예요.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습니다. 하여간 이거 믿으면 거의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던 그분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앞의 역사를 확증한 겁니다.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내가 죽을 마치 너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걸 믿으면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이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 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증거가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증거들을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교과서에 들어있는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간단한 생물서부터 복잡한 생물까지 수십억 년 동안, 성경은 엿새 동안 창조했다 그러는데 수십억 년 동안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적자 생존, 돌연변이, 멸종과 죽음,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이 반복되다가 내가 됐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진화론이 정말 사실인가 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 중에 일부 저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긴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과서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원숭이입니다. 그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볼까요?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예? 미안해서 그렇죠. 닮았죠, 솔직히. 여러분, 진화론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겉보기 어떻다? 닮았습니다. 겉보기에 닮았다. 이게 유혹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할 겁니다. 진화론자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진화론도 그동안 많이 진화됐기 때문에. 왜? 살아있는 것 가운데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이 바로 만든 게 뭐냐면 예전에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원숭이로,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진화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진화론입니다. 예전엔 이 공통조상을 미싱 링크, 빠진 고리라고 그랬고, 최근에는 에이프맨, 유인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숭이 인간. 그래서 혹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건 다 뭐냐면 그림이에요. 사진이 아니에요.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화론은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믿음은 그래서 이제 그릇된 믿음인데, 여러분 본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과거에 빠진 고리였던 시절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진화론자들이 빠진 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한동안 이게 굉장히 산만하게 진행이 되다가 오늘날에는 이 유인원, 빠진 고리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는 오살피테쿠스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니안데르탈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름부터가 무섭죠? 그래서 일단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진화론의 특징이에요. 이름을 무지 어렵게 짓습니다. 저도 지질학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고생물학입니다. 화석은 이름이 무지 어려워요. 거의 근접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안에 들어가면 별게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교과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룰 건데, 오살피테쿠스 먼저 다루겠는데, 오살피테쿠스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루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거 다룰 필요가 없어요. 가장 유명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유명하지 않은 게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살레피테쿠스 중에 루시 하나 다루겠습니다. 이 루시는 교과서에 안 들어간 교과서는 없어요. 고등학교 교과서, 대학교 교과서 다 들어있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의 한 40%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됐는데 1973년도에 도널드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 이제 왼쪽에 보면 왼쪽이 이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오른쪽이 원숭이 보이시죠?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인가 원숭이인가, 정말 공통 조상인가. 자, 이 루시를 가지고 이제 직립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사람을 닮게 된 존재라 그랬거든요. 보는 겁니다. 자, 보면 이제 우리 갈비뼈를 보면 사람은 원통형입니다. 원숭이는 이게 원뿔형이에요. 네, 그리고 갈빗대라는 거 아시죠? 이 갈빗대가 여기 왼쪽에 사람처럼 사람인데 이거 납작해요. 갈빗대가. 네, 여기 있는 거. 이게 LED로 한 게 너무 멋있어. 이게 일반 프로젝터로 하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네, 그런데 원숭이의 갈비뼈는 원통형이에요. 갈빗대가. 아시겠죠? 갈비뼈가. 이걸 가지고 현재 살아있는 진화론적 인류학자 중에 최고의 인류학자 그러면 여기 리차드 리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신체 한 부분 한 부분을 볼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은 다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자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뼈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을 기대했었다. 왜냐하면 모두들 루시를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우 놀랐다. 그들의 갈빗대들의 단면은 원숭이처럼 둥글었다. 사람처럼 납작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의 갈빗대의 단면은 납작하다. 그 흉곽이 가장 큰 놀라움이었다. 흉곽이라는 건 갈비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루시의 갈비뼈들은 원통형인 사람의 흉곽에 맞출 수 없었다. 원뿔형인 원숭이 흉곽에 맞출 수 있었다. 자, 이분이 이 갈비뼈만 보더라도 이건 뭐다? 사람이 아니고 원숭이란 얘기예요. 자, 이제 어깨를 보면 절 보더라도 일자입니다. 사람은. 근데 원숭이는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팔을 돌릴 때 안 돌아가요. 이게 그래서 몸을 같이 이렇게 이 여자분처럼 같이 돌려야지 돌아가요. 불편해요. 근데 원숭이들은 갈비뼈 조인트가 특별해가지고 쭉쭉 펴집니다. 네. 그래서 이 갈비뼈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루시의 어깨판은 커다란 원숭이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현대인 샘플로부터 나올 확률은 0.001%보다 적다. 자, 이 사람은 어깨뼈만 보더라도 이거 뭐다? 원숭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논문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읽어드리면 여러분 진짜 오늘 한참 걸릴 거고 다 중간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씩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손목을 보면 여러분 원숭이들은 네 발로 걷죠, 그죠? 그러면 손목하고 발목이 비슷해요. 우리가 만약 발목이 손목 같으면 못 걸어 다녀요. 부드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원숭이들 보면 네 발로 걷죠? 그러면 손목뼈가 뻣뻣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어때야 되냐면 조작을 하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루시의 골격 모양을 관찰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그녀의 손목이 침팬지와 같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그녀의 조상들이 너클보행은 팔목입니다. 네 발로 걸었다는 얘기예요. 너클보행을 했다는 것을 제안한다. 자, 이 사람은 손목을 보면 뭐다? 원숭이? 자, 이제 두개골을 보면 말이에요. 왼쪽이 원숭이고 오른쪽이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루시의 종류예요. 오살피텍스. 사람하고 닮은 것 같으세요? 원숭이 닮은 것 같으세요? 무르무담한 원숭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논문은 정말 많아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오살피테쿠스의 두개골은 모든 오살피텍스 얘기하는 겁니다. 루시를 포함해서.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원숭이와 동일해서 그 반대적 입장은 검은 것에 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무조건 원숭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루시를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무릎 허벅지뼈 있죠. 허벅지뼈가 약간 안쪽으로 되어 있죠. 원숭이들은 여기 있는 거는 일자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약간 안짱다리입니다. 이 안짱다리여야지 걸을 수가 있어요. 그걸 똑바로 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불편해요. 근데 보니까 루시가 어때요? 약간 안짱이죠. 그러므로 두 발로 걸었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주장이었어요. 근데 사실 원숭이 가운데도 두 발로 이렇게 안짱인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안짱이냐 아니냐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 엉덩이뼈입니다. 왜냐하면 이 엉덩이뼈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을 보면 넓적한 거 보이죠? 이게 장골이에요. 장골, 엉덩이뼈.
그래서 장골뼈인데 이 장골 능선이라고 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골을 보면 저기 앞에서 지금 찍은 건데 약간 이게 앞쪽으로 혀 있어요. 앞쪽을 향하고 있어요. 각도를 이루어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앞쪽을 향해 있어서 여기에 3개의 근육이 다리뼈하고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운데 있는 근육을 중둔근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이완과 수축을 하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약간 앞쪽을 향해 있어요, 뼈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완과 수축을 하면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는 이 장골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일자예요. 뒤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뼈, 이 근육이. 그래서 걸을 때 원숭이도 걸을 수가 있어요. 잠깐 동안.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못 걷고 어떻게 걸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불편하니까 다시 네 발로 걷고. 그러니까 이 장골판이 가장 중요해요. 걸을 수 있는 거.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장골판의 앞부분이 사람에서는 앞쪽을 향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침팬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루시와 침팬지와의 놀랄만한 유사성 역시 명백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루시가 2발로 섰을 때 엉덩이의 균형이 사람보다는 원숭이에 가깝다는 것을 제안한다. 이 사람이 볼 때도 뭐라는 거예요? 이거 2발로 못 걷는다. 원숭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들 때문에 종합해서 지난 2000년에 여러분 과학 논문지 중에 최고의 논문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네이처지입니다. 다 여기에 논문을 싣고 싶어요. 제 친구도 어디 한국 어느 대학교 이제 신경과학 쪽으로 이제 교수인데 네이처제 이 신문 이걸 실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제만 이제 네이처제 실렸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너무 붙고 싶은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논문제 냈는데 여기서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목해봤죠? 루시 관절. 그거 아니래도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주먹으로 걸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4발로 걸었다. 원숭이란 얘기예요. 네이처지의 쌍벽을 이루는 논문지가 바로 사이언스지입니다. 네이처지는 영국에서, 사이언스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이언스에서도 똑같이 캐비넷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그 안에 루시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아플싸 그녀 루시는 전형적인 주먹으로 오는 모습이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원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 교과서에 루시 다 들어있어요. 인류의 조상이라고.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 편찬위원회들이 이거 읽었을까요? 모든 논문 읽을까요? 잘하셔야 돼요. 교과서는 누가 했던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잘하셔야 돼요. 교과서는 진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는 사람이 말했던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알고 공부해야 돼요. 자, 하나 이제 네안데르탈인 얘기하겠는데, 네안데르탈인은 소위 말해서 케이브맨, 동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 이런 원시인들, 우리 소위 원시인이라고 그러는 것들 있죠? 플린트스톤 이런 거 보셨죠? 만화. 이런 건 다 이제 네안데르탈인을 주제로 만든 얘기들이에요. 이 네안데르탈인은 가장 먼저 발견됐습니다. 1856년에 독일에서 발견됐는데 위에 그림처럼 신체의 거의 전부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발견됐을 때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뭐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 얘기했죠.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 아시겠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하여간 이거는 요번 우리 내일까지만 해도 기억하세요. 몇 년도라고요? 1859년이에요. 거기다 먼저 발견됐어요. 아무 얘기 없다가 진화론이 출판된, 종회기원이 출판된 다음에 19세기 후반부터 진화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유럽에서 네안데르탈인으로 추정되는 많은 두개골들, 이게 네안데르탈인 것 같다.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윌리엄 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진화론자죠. 진화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이것 안에 존재했던 생각과 욕망이 결코 짐승보다 뛰어나지 않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1863년에 종회기원이 출판된 지 4년 후에.
진화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니안데르탈인을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호모 니안데르탈렌시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름도 무섭잖아요. 길잖아. 이 사람들의 특징, 이름 무지기게, 근접할 수 없게, 안에 들어가면 별거 없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르셀린 모울이라는 사람이 1911년에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등을 굳게 짓고 그 다음에 발도 또 굽고 해. 그래서 이걸 따라서 여러 사람이 흉내내서 지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니안데르탈 그림은 어느 게 있었냐? 우리 왼쪽에서 두 번째 게 저희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이 제일 익숙할 거예요. 왼쪽에서 두 번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진화의 조상이란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니안데르탈인을 가지고 이제 더 덜 진화됐다 우리보다 라고 했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두개골인데,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우리 고릴라 두개골이 있죠. 앞니와 경사각이 어때요? 많이 졌잖아요. 보이세요? 사람은 수직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게 다른 거는 사람을 닮았지만 앞니마가 원숭이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자기 것만 만져. 원숭이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덜 진화됐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 요 두개골 보이죠?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이마가 이 눈동이가 툭 튀어나오고 이마가 경사졌다는 거예요. 여기다서 우리 제임스 셰레브라고 하는 고생물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니안데르탈인 해석은 미세한 시대적 차이를 가지고 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이마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보지 마시라니까 또 계속 보시네. 여러분, 우리도 있어요. 이 사람이 미세하다고 한 얘기는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대부분 얼굴 안면과 두개골을 가지고 한 건데 이거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미나 끝난 다음에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영어로 니안데르탈스 한번 쳐보세요. 홈페이지 중에 오늘날 살아있는 유명한 사람 가운데 니안데르탈인 두개골 닮은 사람 사진만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모아놨잖아요. 보여드리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말로프라는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UFC인가요? 레슬링 선수고 러시아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클리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입니다. 미국에. 벤 스타인은 이 사람은 기자이기도 하고 대통령 기조연설문까지 쓴 사람이에요. 달라이라마는 종교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당신 덜 진화된 것 같다 그래 보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두개골은 다양할 수 있어요. 자, 이 모양, 여기에 대한 유혹 때문에 이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점심 식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사람도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가 환생하여 목욕하고 면도하고 현대적 옷을 입고 뉴욕 지하철에 놓인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목받을지 의심스럽다. 이 사람 볼 때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이란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니안데르탈인의 골격과 현대인의 골격을 면밀히 비교해보면 니안데르탈인의 걸음걸이, 손기술, 지적 능력, 언어적 능력에 있어서 현대인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이 사람이 지적 능력, 언어적 능력까지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이런 건 도저히 알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니안데르탈이라고 하는 것들 옆에 다른 도구들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어떤 건 악기까지 발견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음계가 정확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논문을 많이 뺐군요.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결론 난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니안데르탈인이 인류의 진화의 조상이냐 현대인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진화론자들이 논쟁할 때 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들 안에서 반박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루시는 원숭이입니다. 근데 이걸 격상시켜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유인원으로 만든 겁니다. 니안데르탈인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격화시켜가지고 또 유인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때요? 여기에 대한 증거를 찾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인류하고 현대인하고 똑같다고 하는
근접했다고 하는 유인을 크로마뇽인이라 부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우리 진화론 책에서 우리가 카피한 겁니다. 네안데르탈인하고 크로마뇽인하고 뭐를 비교했어요? 키를 비교한 겁니다. 역시 진화가 더 돼서 키가 크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큰 게 됐다. 여러분 처음부터 크게 됐으면 무조건 창조계. 여러분 정말 진화가 순서대로라면 억울한 사람 많죠. 저같이 이렇게 아담한 사람은 들진화됐다는 거 뭐예요? 한 스텝만 내려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가 키가 얼마나 다양한데. 근데 여러분 이거 보고 다 끄덕거려요. 역시 더 진화돼가지고 키가 크네. 왜?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큰 게 됐다. 여러분 이게 농구 선수라고, 미국의 농구 선수 샤키론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아내하고 같이 쇼핑을 가는데 더 진화된 사람하고 덜 진화된 사람하고 결혼했나요?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유전적인 다양성에 의해 가지고 한 사람 안에서 다양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완전히 유전 법칙을 무시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여기 계신 분들 교과서 있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빠졌어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자바원이라고 배웠습니다. 1891년에 발표됐는데 머리덮개뼈하고 허벅지뼈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인간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 유진 드보아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했는데, 예, 지금 사라졌어요. 교과서에. 어느 교과서에도 없어요. 중국 아직도 있어요. 놀랍게 일본 있어요. 왜 두 나라는 있느냐?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네. 필트다운이라고 있어요. 머리덮개하고 턱뼈가 발견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 다 조작한 거예요.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오래된 것처럼 만들고, 턱뼈는 원숭이 턱뼈인데 말이에요, 조작해가지고 사람에 맞춘 거예요. 네. 1912년 영국에서 발견됐는데 거짓말이에요. 누가 이 거짓말을 했냐? 그리고 잡으려고 했는데 그 중에 용의자가 3명이 있었는데 3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셜록 홈즈라고 하는 탐정소설 아시죠? 그거 쓴 작가 이름도 아세요? 코난 도일. 네, 그 사람이 그 3명 용의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셜록 홈즈는 완전히 진화론 책이에요. 완전히 진화론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진화론 얘기예요. 네. 이거 교과서에 저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었습니다. 1922년에 미국에서 네브라스카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빨 하나만 발견해서요. 이빨 하나. 그거 가지고 이거 그린 거예요. 저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책에 이거 붙여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돼지 이빨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우리 교과서에 있었는데 저희한테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저한테. 당연히 주죠. 다 빠졌죠. 여러분 지금 루시, 네안데르탈인 우리 자녀들한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언제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결국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는 너무 무서워요. 보편화시켜요. 베스트셀러예요. 외워야 돼요. 시험까지 봐야 돼요. 말할 때도 교과서적이라 그러잖아. 교과서적이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적이라는 걸. 세상적이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정권이 바뀌면 뭐부터 손대려고 그럴까요? 교과서. 보편화시키거든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학교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네. 여러분 지구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이 두개골들은 어떤 건 밑에 어떤 건 위에 발견되는 경우가 단 하나도 없어요. 세상 지표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사람 닮은 거 위에다가 대 닮은 거 밑에다가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인류 진화 계통표. 여러분 이거 보면서 혹시 진화 맞자는 건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다 유혹돼요. 진화 맞네.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흥미진진하죠? 내 마음이 뛰어요. 이거 보면요. 와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신기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건 사실 같은데 가짜예요. 성경은 꼭 가짜 같은데 사실이야.
왜 우리는 세상에 얘기하는 건 가짜인데 사실로 들릴까? 너무 멋있죠? 성경이 왜 아닌 것 같을까? 사실인데. 자, 이제 오늘 그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까지.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비현실로 가는 거예요. 비현실. 어떻게 우리가 원숭이를 닮았어요? 중간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없어요. 아직 사라진 것도 없어요. 완전히 비현실. 그러므로 인류학자들이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250만 년 동안 유인원에서 진화됐다 그래요. 250만 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살아있는 원숭이보다 중간이 어때야 될까요? 더 많아야지. 상식적으로 왜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왜 이걸 발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널려 있어야지. 완전히 비현실.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모두들 어둠 속에서 서선질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자료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론을 세워볼 수가 없다. 이분 그래도 진화론 믿어요. 신기하죠? 본인도 아는데 왜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까? 아직도 찾고 있어요. 지난 50년간의 모든 화석 증거와 분석 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원에 관한 설득력있는 가설을 찾기 힘들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도 진화론 믿어요. 안 버려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니안데탈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63년에 처음으로 진화론적 해석을 했어요. 자바온인 필트다운 네브라스카의 라마피트 루시 발표된 연도를 보면, 자, 우리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이죠. 이거보다 그 다음이에요. 하나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찰스 다윈은 여러분, 빠진 고리를 봤기 때문에 진화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죠. 그죠? 아니면 진화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닌 거로 또 결론 다 났죠? 하나 아셔야 돼요. 인류의 빠진 고리가 먼저 발견된 거예요? 아니면 진화에 대한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 분명히 그릇된 믿음에 틀림없어요. 이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행위. 내가 찾아보려는 거. 뭐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나중에 가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릇된 믿음은. 그릇된 믿음은 행위예요. 이제 보세요. 바른 믿음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이 진짜 믿음? 이 믿음이 뭔지 얘기 나눌 겁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침팬지와 인간이 DNA가 96% 비슷하다고 신문에도 다 났죠, 뭐.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유사한 것만 모아가지고 발표한 거였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정직하게 비교하면 66에서 76% 정도가 같다.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 유전자라는 건 모양이에요, 모양. 보이는 모양. 근데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비슷하죠, 겉보기에. 그러므로 이 정도는 비슷하는 게 맞는 거예요. 70% 정도는. 근데 여러분, 또한 침팬지에게는 있지만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또 사람에게는 있지만 침팬지에게 없는 것도 있어요, 유전자에. 이것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비교 불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찾아내는 게 누구냐? 저 연구소예요. 꼭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진화론 종회기원 언제 출판됐다고? 1859년에 이게 나왔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73년도에 이걸 만들었어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려져. 너무 매력적이에요. 지구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이 진화되다가 사람 낸 거 아니에요. 이 화석들 만들어진 다음에 사람 낸 거 아니에요. 사람까지 창조된 다음에 화석이 매몰된 거예요.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는데 너무 잘 믿어져. 진화론이 나왔을 때 여러분,
여기에 다 끌려간 거 아세요? 심지어 교회까지. 1813년에 이걸 만들자 바로 교회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어요. 성경은 틀린 데도 있나 보다. 네. 자, 이제 생물학적인 좀 얘기를 하겠는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한번 더 할 거예요. 변이. 유전적 변이를 얘기하는 건데, 변이와 진화라는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거예요. 개 안에서 다양해질 수 있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유전적 재조합에서 말, 닭도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그 종류 안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변이라 그래요. 자, 우리 뭐 책을 피면 생물학 교과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남아있는 게 이 바로 핀치새입니다. 핀치새.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서 핀치새 얘기를 하는데, 찰스 다윈이 언제 출판했다? 1859년이죠. 근데 32년에서 36년까지 4년 동안 비그로라는 배를 타고 말이에요, 세계 일주를 했어, 이 사람이요. 네, 그래서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갔는데, 남미입니다. 이제 확대한 겁니다. 비그로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어요. 누가?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네. 근데 아까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찰스 라이엘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성경의 신뢰를 완전히 버렸어요. 세계 일주를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갈라파고스 섬에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각 섬마다 핀치새가 있었는데 부리 모양이 다 달랐던 거예요. 어떤 놈 부리가 짧고 어떤 놈 길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모두 한 조상에서 나왔는데 각 섬에서 적응하느라고 부리가 다양해졌다, 이런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부리가 점점 길어지다 보면 나중에 핀치라고 하는 종류를 뛰어넘어서 더 부리가 긴 까마귀나 앵무새와 같은 다른 종류의 새로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이 이론이 바로 뭐죠? 진화론. 근데 여러분, 한 핀치 안에서 부리의 모양이 다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뭐죠? 핀치새. 우리도 여러분, 한 사람 안에서 코 큰 사람, 코 작은 사람 있잖아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근데 이때 다윈은 변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변하면 무진장 변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틀렸다라는 것이 알려진 게 언제냐면 바로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했던 바로 뭐죠? 유전 법칙 아시죠? 멘델.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법칙이 바로 뭐예요? 완두콩 실험을 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완두콩, 그러니까 빨간 완두콩은 노란 완두콩 꽃이 있는데 다양하니까 교배하니까 다양해지더래죠. 진짜 많이 다양해. 다양한데 여전히 뭐란 얘기예요? 완두콩. 한 종류 안에서 유전적 재배열에 의해 가지고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바로 변이를 얘기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실이에요. 법칙.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발표됐냐면 1860년에 발표됐습니다. 자, 종회견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7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 옷을 보니까 뭘 하던 분 같으세요? 이분이 신부였어요. 신부. 생물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논문을 너무나 시시한 논문에다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아무도 안 읽은 거야. 언제서야 이 논문을 읽기 시작했냐? 35년이 지난 1900년부터 이 논문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미 뭐가 다 퍼졌을까요? 진화로 유럽을 다 덮은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윈이 유전 법칙이 제때만 알려졌어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유럽을 덮지 못했을 것이다. 왜? 다윈이 얘기했던 모든 얘기는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예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뭐다? 변이었거든요. 되셨어요? 이게 변이,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종류가 변한 예가 단 하나도 없어요. 한 종류에서 다양한 걸 여러분 진화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진화론의 메커니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자연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다윈은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최근에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또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동력, 진화를 일으키는 힘, 그거를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2개밖에 안 배워요.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겠는데요. 자연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연 선택이 뭔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성경 얘기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편하니까. 자, 우리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제가 또 말이 점점 빨라지는 거 보니까 또 여러분이 또 굉장히 잘 이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많은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려고 어려울 땐 어려운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아는 것처럼 가만히 그렇게 그러면 점점 빨라져 있으니까 버릇이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방주에 개가 탔겠죠, 그죠? 자, 이제 방주 얘기는 내일 나와요. 나오는데, 근데 근데 개인데 여기서 보면 A가 있잖아요. 자, 이게 유전자입니다. 아시겠죠? 대문자 A는 털을 길게 하는 유전자예요. 그게 되셨죠? 소문자에는 털을 길지 않게 하는 유전자예요. 그게 되셨어요? 자, 이제 방주 2마리가 나와가지고 교배를 한 거예요. 대문자에 소문자에 개가 탄 거예요. 나와가지고 교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이 중에 어느 게 털이 제일 길까요? 여기 A 말고 뭐가 있어? 다 A지. 뭐예요? 대문자겠죠, 그죠? 털이 제일 짧은 게 뭘까요? 소문자겠죠? 근데 노아홍수 이전엔 추위가 더 이거 없었어. 아시겠어요? 근데 이때 홍수 나와가지고 추위가 시작됐다고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털이 긴 놈은 괜찮지만 털 짧은 애들은 어떨까요? 개들이 죽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이동했겠죠. 어딜 찾아서?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동했겠죠. 이때 뭐가 일어났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추운 곳에 대문자 있었겠죠. 근데 주위에도 다 대문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만날 때 자기 짝을 대문자 만날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맞습니까? 얘네들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럼 뭐밖에 안 날까요? 대문자밖에 안 나는 거예요. 털이 길어진 애가 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것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양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기후의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전에는 자연 선택이 있었다 없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서로 다 결혼했으니까.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에 개들을 태울 때 주위에 있는 개들이 다 대표성 있는 개들을 태울 수밖에 없었어요. 대문자에다가 또 소문자만 하면 또 대문자 소문자 나올 테니까. 아시겠어요? 노아홍수 이전에는. 그러니까 날씨가 변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자연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털이 길어졌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 다 대문자죠. 오히려 소문자를 잃어버리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유전 정보에 추가가 없어요. 소문자를 잃어버리면서 털이 길어졌다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연선택. 자연선택 되셨어요? 여러분, 자연선택 해도 여전히 개는 뭐예요? 개죠. 유전 정보가 증가돼야 안 돼요. 이게 현재 진화론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왜? 자연선택에서 유전 정보가 추가된 일을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이 자연선택의 예로 교과서에 들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기보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후추나방입니다. 네. 학생들 나중에 수능시험 볼 때 자연선택 그럼 무조건 이거 찍으면 돼요. 후추나방.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산업혁명 이전에 나무 색깔이 밝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방이 밝은색 나방이 있고 하얀색 나방이 있는데, 자, 어느 게 눈에 잘 띄죠? 검은색이 눈에 잘 띄죠? 그래서 검은색만 새들이 잡아먹어가지고 하얀색 나방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자연선택. 그죠? 이 선택자가 바로 누구냐면 후추나방이에요. 여기서는 산업혁명 이전에 나무 색깔이 어두워진 거예요. 공해 때문에. 어느 게 눈에 잘 띄기 시작했어요? 하얀 거. 그래서 하얀 것만 잡아먹어가지고 검은색 나방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얀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진화했나요? 변한 거예요? 뭐만 바뀐 거죠? 나무 색깔이 바뀐 거예요? 나방 색깔이 바뀐 거예요? No? 뭐만 바뀌었어요? 숫자만 바뀌었죠? 하얀 나방이 많다가 검은 나방이 많아진 거죠? 맞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 몸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숫자만 바뀐 거야. 이건 전혀 진화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논문은 1955년도에 발표됐는데
이거 얘기할 때마다 산업혁명 얘기가 나와요. 네, 여러분, 산업혁명은 1700년도 말에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산업혁명 때 살아본 적도 없어요. 자, 이제 이 논문이 얼마나 조작된 논문인지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새들은 낮에 행동을 해요. 밤엔 자요. 네, 그런데 나방은 낮에는 다 자고 밤에는 밤에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아요. 뭔가 이제 이상한 게 등장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논문을 쓸 때 이들이 노출된 나무줄기에 붙어있는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나방은 여러분 노출된 곳에 쉬지 않아요. 자, 이 1955년도에 이거 발표된 다음에 비슷한 논문 실험을 해봤어요. 그때 나온 결론들이에요. 이거 문제는 낮 시간 동안에 나방이 쉬고 있는 장소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낮에는 나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25년 동안 우리의 포획망 근처에 있는 벽이나 나무 줄기 위에서 단지 2마리의 후추나방만을 발견했다. 나머지는 다 어디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후추나방이 숨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후추나방이 어떤 형태에도 노출된 나무 줄기에는 적당한 휴식 장소가 아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논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많은 나방들은 덮개가 있는 밑이나 옆의 좁은 가지들 아래에 숨을 취할 것이다. 숨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 본드로 붙여가지고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찍은 위조 사진으로 밝혀졌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나방은 하얀 나방하고 검은 나방이 있지 않아요. 전범위가 다 있어요. 변이에 의해 가지고 밝은 색에서 검은색까지 전범위. 이건 인위적으로 조작한 논문이에요. 나방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 위장을 잘하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제리 코엔이라는 사람 진화론자입니다. 시카고 대학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죠. 교수예요. 이 사람이 얘기했잖아. 후추나방을 과학에서 폐기시켜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써 있다. 아직까지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후추나방들의 문제점을 알았을 때의 심정은 산타클로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내가 동일한 느낌. 이게 가짜라니. 또 산타클로스 아직까지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국 교과서, 제가 작년에 한국 과학 교과서를 다 읽어보아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다 읽었어. 정리를 해야 됐었는데, 다윈은 자연선택설을 주장하였다. 현대 유전학의 발전으로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생명과학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다. 뭔 소리예요? 새로운 종의 자연선택에 대한 논문들입니다. 새로운 종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다윈이 자연에서 진화를 일으킬 만한 자연선택의 확실한 예 하나를 제시한 적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이다. 서로가 밀접하게 다 진화론자입니다. 이 사람 유명한 진화론자예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가 하더라도 자연선택과 진화는 동일시대에서는 안 된다. 자연선택과 진화는 다른 말이에요. 자연선택은 있는 거예요. 보셨죠?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자연선택은 아주 흔하다. 따라서 자연선택이 진화에 중요한 것 같이 보인다. 눈에 겉보기에. 그러나 자연선택은 새로운 변종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해요. 뭐라고요? 단지 빈도수의 변화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자연선택은 형질조합을 일으키는 패턴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생물 기원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른 말이에요. 자연선택은 여러분 생물 기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지냐 문제지. 아직까지 교과서에서 배워요. 찰스 다윈도 이걸 말년에 알았다고요. 종의 기원 마지막 책을 쓸 때 13년 후에 이렇게 거리에 따라 초점을 정하고 빛을 강도에 따라 허용하고 구면 및 색수차에 따라 보정하는 모든 흉내낼 수 없는 눈이 자연선택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가장 터무니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자연선택의 문제점을 알고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 종회기원의 6번째 개정판의 비밀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예요. 왜? 이 마지막 종회기원에는 다윈이 딜레마를 너무나 많이 썼어요. 어제 얘기했죠? 화석이 딜레마, 눈 딜레마. 여러분, 이 눈이 여러분 무슨 자연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돼.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부터 그분의 디자인이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자, 우리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개를 좀 돌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그냥 무슨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싫었는데 진짜 교회 와서까지 피해서 여기로 왔구만. 여러분, 이 얘기를 한 교회와 하지 않은 교회는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일어나는지는 저희가 내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돌연변이라고 뭐냐면 안에 유전 정보가 있는 DNA 아시죠? 이런 정보들이 자리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데미지를 받은 경우예요. 우리 별명 중에 돌연변이가 별명인 사람 있죠? 이 돌연변이 같은 애가 나왔냐? 꼭 좋을 때 얘기 안 하죠. 나쁠 때 얘기하죠. 맞아요. 나쁘다는 거 알거든 우리가. 여러분, 자, 우리 1900년이 됐을 때 진화론자들이 한번 완전히 흔들거려요. 왜? 유전 법칙을 알게 됐죠. 종류 안 바뀌네. 진화론자들이 흔들거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종류 안 바뀌어요. 근데 하필이면 1901년하고 1903년에 변이 있죠. 지금 얘기했던 변이 가운데 독특한 게 발견됐는데 바로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는 여러분 우리 신체가 받을 수가 있고 유전 정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방사능입니다. X선 감마선 아시죠? 두려워하죠. 이것들한테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신체가 변화가 받아요. 이걸 우리가 체세포 돌연변이라 그래요. 체세포 돌연변이는 다음 세대에 영향을 안 줍니다. 여러분, 아빠가 맹장 수술한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아들이 맹장이 있나요, 없나요? 이 녀석 이상하네, 나 없는데 얘는 또 맹장이 왜 있는 거야? 여러분, 체세포는 아무리 데미지를 받아도 다음 세대에 영향을 안 줘요. 어디에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 생식세포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생식세포는 사람은 모두 어디냐? 난자와 정자에만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 나도 다행히 우리 애들은 괜찮은 거야. 아세요? 자, 그런데 돌연변이는 난자와 정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걸 발견했잖아. 그러므로 이때부터 진화론자들이 돌연변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바로 신다윈주의, 신진화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1928년도에 초파리 돌연변이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왼쪽 위에 있는 게 정상적인 초파리인데 X선을 계속 조인 거예요. 나면 또 쪼기 그래가지고 여기 다양한 돌연변이 초파리를 만드는데 성공한 겁니다. 보면 날개가 꺾이고 까매지고 날개가 오그라들고 눈알이 툭툭 펴는 이런 다양한 돌연변이 초파리를 만든 것이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안 있다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초파리 돌연변이 다 배웁니다. 이때 결론이 뭐죠? 여러분, 이거 일부러 만든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부러예요. 이건 자연 상태에서 이 정도 돌연변이는 10만 내지 100만 세대에 나올까 말까예요. 아주 어떻다? 아주 드물어. 두 번째, 이 돌연변이 초파리들은 건강했을까요?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건강해서 우리가 방사능 맞고 다니지. 다 정상적인 초파리보다 일찍 죽었어요. 진화는 그 이론상 자연 성태 되려면 건강해야 돼. 진화론을 거꾸로 해요. 세 번째,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초파리 실험을 해도 말이에요, 여태까지 모기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뭐죠? 돌연변이도 변이라는 울타리를 넘었다 못 넘었다? 못 넘는 거예요. 돌연변이는 데미지를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돌연변이는 드문 현상이며, 아시겠죠? 한 단백질에서 두 개의 아미노산이 동시에 변할 가능성 전혀 없다. 드물기 때문에. 동시에 변할 수도 없어, 한 아미노산이. 사람은 아미노산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결국 모든 염기서를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변화는 아직 새로운 기능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능이 수행되는 걸 멈추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돌연변이 나면은 그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맞습니까? 이 돌연변은 기존 기능을 하는 거에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더 낫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주 드물고 안 좋은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제 했죠? 넘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윈도우 10이었다가 이제 윈도우 11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컴퓨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이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 안에는 기능을 하게 하는 파일들이 있죠. 이게 기능을 하는 정보예요, 정보. 근데 여러분 윈도우 1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파일이 있어요. 윈도우 10에는 10만 개 이상의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일을 계속 제거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하는 파일을 넣으면서 업그레이드 할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만약 돌연변이가 진화의 메커니즘이라면 돌연변이에 의해서 어때야 될까요? 새로운 유전 정보가 추가돼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태까지 돌연변이에서 새로운 유전 정보가 추가된 예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 꼭 증가됐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 바디를 보면 결국 손실이에요. 자리를 바꿈으로 인해서 기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리스페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MIT 있었고 물리학자인데 생리학 실험실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궁금한 거예요. 만약 돌연변이가 진화의 과정이라면, 동력이라면 어떤 논문에서든지 분명히 유전 정보가 추가된 예가 있어야 될 거다. 찾아봤을 때 이분의 결론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모든 연구는 돌연변이가 뭐래요? 유전 정보의 손실 과정. 그러므로 영어로 하면 이것이 돌연변이가 gain of information이냐 아니면 loss of information이냐, 즉 정보의 획득 과정이냐 손실 과정이냐, 돌연변이. 근데 뭐라는 거예요? 정보의, 아까 자연 선택도 뭐라고요? 정보의 손실 과정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현재 살아있는 진화론자 중에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리차드 다킨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여기자가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기존의 게놈 정보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유전적 돌연변이나 진화 과정의 예를 하나 말해달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눈만 껌뻑껌 볼게요. 이게 현재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의 자세예요. 답을 못해요. 스탑 딱 시키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바꿔요. There's a popular misunderstanding. 이게 유출된 거. 이거 가지고 이 사람 변명을 다 하지만 답 못한 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창조과학자하고 절대 논쟁 안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알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나온 것처럼 이 볼그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석사 이상, 박사도 몇 개고 석사 이상의 학위만 다 합하면 여러분 18개가 돼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유익한 돌연변이에 대해서 검토해봤다. 돌연변 중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는 45만 3,732개의 돌연변이 중에 186개만이 유익하다는 표현을 썼다. 근데 이 186개의 참고문을 검토했을 때 이들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만 유익했고 일관되게 기능 상실, 이게 중요해. 정보를 다 잃어버리는 과정이에요. 변화를 보였다. 그는 새로운 정보를 명확하게 만들어낸 돌연변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리스페터는 것도 얘기하죠. 정보의 손실 과정인 돌연변이가 계속 더해지면 엄청난 정보를 획득한 대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물건을 팔 때마다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언젠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돌연변이는 절대 진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 진화론의 3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창조과학자가 진화론자하고 논쟁을 할 때 이 3가지를 계속 추궁합니다. 첫째, 전이화석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없어요. 두 번째, 종류가 변한 예가 있으면 들어달라고. 없어요. 다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유전적 변이에요. 세 번째, 유전 정보가 추가되는 과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달라고. 없어요. 제일 유해 전이화석, 지질학적으로 no evidence.
종류의 변화, 생물학적으로 no evidence. 세 번째, 유전적으로 no evidence. 증거가 없어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공개 논쟁을 꺼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레디. 그쪽이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자, 이제 우리 성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종류. 자, 우리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창조하는데 세 번씩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종류대로입니다. 자, 종류가 뭐냐? 저도 모르죠. 뭐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종류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또 등장하는데, 내일 다루게 될 노아 방주 때,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갈 때 종류대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종류대로 들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뭐라 하냐면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씨를 보존할 수 있으면 어때요? 서로 교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까마귀, 암놈, 비둘기, 순놈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까마귀 둘, 새니까 7마리가 들어갔겠지. 아셨어요? 종류란 건 뭐예요?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이라는 거예요. 봄이 되면 여러분, 한국에 온갖 꽃이 핍니다. 개나리, 진달래 다 펴요. 벌하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온갖 꽃들에 날아다니면서 뭘 묻히고 다녀요? 꽃가루 묻겠죠. 개나리 꽃에만 딱 앉으면 개나리 암술이 수많은 꽃가루 가운데 뭐하고만 반응하는지 아세요? 개나리 꽃가루. 자기 DNA가 맞는 것만 반응해요.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개나리 꽃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개나리. 유전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째 날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하는데도 뭐예요? 종류대로. 여러분, 갈치하고 꽁치 같이 안 놀아요? 논다고 알 낳지 못해요? 하늘에 온갖 새가 날아다녀요. 다른 새한테 눈 놀리는 새 관찰된 적 없어. 까마귀가 비둘기한테 눈 놀렸다. 그런 예도 없지만 눈 돌린다고 알 날까요? 못 나요. DNA가 안 맞기 때문에. 종류대로. 여섯째 날 육지동물을 창조할 때 5번 사용해요. 종류대로. 성경 전체에서 종류대로는 딱 17번 나옵니다. 이 mean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10번. 방주에 들어갈 때 나올 때 7번. 그 이외에는 안 나와요. 나올 필요도 없어요. 정확해. 그때만 필요해.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셨을 때와 씨를 보존하려고 할 때 외에는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더 모집하면 여러분, 진화론자들 이 나무를 좋아해요. 진화나무. 한 생물에서부터, 단순한 생물에서 모든 생물이 지금 나왔댔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증거도 안 맞아요. 중간한 게 없어요. 종류에서 바뀐 적 없어요. 유전 정보 추가 없어요. 아니, 깃털이 없던 게 깃털이 나려면 그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전 정보가 증가돼야지 깃털 나는 거를, 그런 예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한 거예요. 노아 홍수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죠? 나왔는데 환경이 변화됐죠? 이때 뭐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다양하게 변이가 일어났겠죠.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창조 과수원. 한 번 더 할까요? 창조 과수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 과수원은 정확히 맞아요. 그럼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이에요. 생물들을 보면 성경력 틀 안에 너무나 잘 맞아요. 여러분, 기린 진화론 책이 아직까지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여러분,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을까요? 기린이 왜 목이 길까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니, 성경 얘기하지 말고 이 시간 과학적으로 기린은 왜 목이 길까요? 하도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위에 거 자꾸 먹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이 교과서 때문에 문제야. 여러분, 기린이 5m예요, 키가. 기린이 목이 길면 유리할 것 같으세요? 기린이 심장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심장하고 기린이 똑같다 그러면 기린은 졸도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이 심장 가지고는 혈압이 낮아서 머리 꼭대기까지 피를 못 올려요. 그래서 기린이 살아있는 육상동물 가운데 혈압이 제일 높은 거예요. 심장 크기만 60cm예요. 이만해요. 이 펌프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목이 긴 게 유리한 거야, 아니에요?
꼭 유리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혈압이 또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기린이 물도 먹어야 돼요. 그럼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여러분 피가 뇌에 몰려가요. 뇌출혈로 다 죽게 돼 있어. 여러분 기린 몸은 물 잘 먹어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잘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먹을까? 그러니까 안에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기린이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그 심장 있죠? 혈압이 높죠? 여기서 뇌로 가는 혈관이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일어나요. 밸브가 작동돼가지고. 여러분 고개를 들어도 죽어야 돼, 그죠? 숙여도 죽어야 돼. 여러분 이 기린이 목이 길어진 게 시간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니 시간이 뭐래요? 여러분 시간은 따라가는 거예요. 우연히 됐을까요? 과연 기린이 노력해서 됐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됐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노력은 무슨 노력이에요? 여러분 여기 기린을 보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기린 보면 멀리 있는 걸 보고 저게 순놈인지 암놈인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위에 거 따먹는 놈들은 순놈이에요 대부분. 밑에 거 따먹는 놈은 암놈이에요. 우리 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린이 왜 목이 길까요? 네? 아니 과학적으로 여러분 기린이 목이 긴 이유는 기린의 엄마 아빠가 목이 길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관찰과 실험. 과학자가 했던 모든 실험은 기린은 기린밖에 못 낳더라고. 기린은 기린에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유전 법칙이라 그러는 겁니다. 기린은 기린밖에 못 낳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쭉 가면 처음부터 뭐예요? 종류대로 창조한 게 맞아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이미 그렇게 창조됐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 정말 좋아해요. 어떤 사람도 양부모 또는 모체를 가졌다고 알려진 갖지 않았다고 알려진 생물체를 발견한 적이 없다. 다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이는 진화가 편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과학이라는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얻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봤던 관찰과 실험은 언제나 기린은 기린밖에 안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화론은 비현실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이 비현실인데 위에 거 따먹다 보니까 길어진다고 믿는다는 사실. 신기해. 세상이 말하는 건 거짓말인데 잘 믿어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건 사실인데 못 믿어. 참 신기해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 떠나면 얼마나 비현실인지. 근데 잘 쫓아가. 근데 예수님이 사실인데 이걸 믿으면, 한번 믿으면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요. 참 신기해. 저는 알아요. 여러분 예당교회 김용태 목사님 예수님 강조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예수님 뿐이죠. 뭐 목사님에서 나오는 입이. 여러분 축복받은 줄 아세요? 세상 것 안전하는 목사님 만난 거. 나머지는 그럴듯한데 가짜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기하죠? 다 거짓말 믿고 있었어. 여러분 기린도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비현실인지. 증인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분명하죠? 다른 것들은 다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그 중에 독특한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 얘기하자면 뭐 너무 많죠. 근데 대부분 이런 거 얘기해요. 언어의 능력이 있다, 예술의 능력, 창조 능력, 도구사용, 종교정의. 분명히 보이는 거에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대개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해요. 어떤 능력, 언어의 능력, 예술의 능력, 창조 능력, 도구사용, 종교적 행위. 왜 보이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냐? 보이지 않는 거에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이 까마귀를 보면 여러분 옛날 까마귀나 지금 까마귀나 집 짓는 거 보면 똑같아요. 네. 이건 라스베가스입니다. 이게 10여 년 전의 사진인데 지금은 더 바뀌었어요. 매년 바뀌어요. 라스베가스는 여러분 헐어서 다시 져요. 되게 헐었다가 다시 지고. 거기 가면 다 누가 했냐? 다 사람들이 한 거예요. 사람은 정말 기가 막혀요. 농사도 져요. 어떻게 하면 많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여러분 요리하는 동물 보셨어요? 그냥 먹질 못해요. 우리
지구 안에 있는 것도 알기 바쁜데 말이에요. 지구 밖에 있는 걸 왜 알고 싶어 해? 먹고 사는 거에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근데 밖에 나갈 수도 있어요. 말을 하지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야. 이 언어를 남기려고 글자도 만들어요. 말을 하는 것도 우리 목적이 없지만 여러분 글자 만드는 거 사람밖에 없어요. 또 지금도 녹음도 해요. 녹화도. 제가 죽은 다음에도 볼 수 있어. 전기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걸 발견해가지고 지금 LED 스크린 멋있게 발표도 하고 말해요. 우린 여러분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것들은 다 종류대로 지었다 그러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형상이지. 벌써 절 보니까 이미지가 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이미지. 만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게 위로라는 걸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미지라는 건 닮았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보이는 분을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보이는 존재는 절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걸 창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너는 보이는 걸 좀 닮은 게 아니다. 보이지 않은 날 닮았다. 그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어요. 이제 창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놀랍게 그 이상은 뭐예요? 영어로 하면 son of Seth, son of Adam, son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린 여러분 보이는 거에서 출발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분,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 완벽하게 시작이에요. 언제가 좋았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넌 누굴 닮았냐? 이미지 오브 크리에이터. 넌 날 닮았다. 성경 끊임없이 얘기해요. 보이는 거 닮은 게 아니다. 우린 누굴 닮았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다? 다스릴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괴로우세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훨씬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이거 우리 하나님만 없으면 주일날 그냥 축구도 하고 말이에요. 더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여러분 위치가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다 어디서 출발이냐? 자기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할 줄 알든 모르든 결국 나예요. 난 누굴까?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 내 마음에 없어. 그럼 여러분 보이는 것 가운데 이 그림 중에 누구하고 가장 닮았나요? 이분이죠 뭐. 진화론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은데 뭐만 가지고 따져보자. 누구 빼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이분이 있으세요? 이분 없으면 이제부터 비현실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비현실이에요. 중간에 없죠? 정말 우리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알고 나면 현실이에요. 너무 쉬워요. 아직도 이들은 유인원 두격을 찾고 있어요. 왜? 비현실 속에 있으니까. 찾을까요? 어떻게 찾아요? 없는 걸. 근데 찾아요. 우리 하나님 지도자도 그럴 땐 믿음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믿음장 그러면 어딘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첫 번째 믿음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알죠. 그럼 믿음으로 알죠. 뭐로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즉 보이는 건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럼 어디서 왔다는 얘기?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분, 나 하나님이 너의 첫 번째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현실로 가는 거. 이게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건 비현실이에요.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은하계 안에만 별이 2,000억 개가 넘어요. 또 집에 가서 놀라실 건가? 2,000억 개가 얼마나 큰데?
어마어마한 거 2천억 개는 여러분 평생 못 쉬어요. 근데 이 2천억 개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넘어요. 은하계하고 은하계 거리는 훨씬 넓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셨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봐라. 그 중에 우리의 은하계, 그 안에 태양계, 태양계 안에 지구, 지구 안에 대한민국, 안에 충청남도, 서산, 우리 예담교회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앞만 봐도 먼지 티끌도 안 되죠. 그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야 우리 먼지 티끌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냐, 우리 겸손하게 살자 이런 얘기 해봤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여전히 비현실이에요. 보이는 게 다면 먼지 티끌 되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자, 티끌끼리. 여러분 사람은 항상 기분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기분 나쁘면 너도 티끌 나도 티끌 훅 물어도 돼, 무시해도 돼, 죽여도 돼. 티끌 나도 인생 힘들면 죽어도 돼. 근데 우린 달라요. 여러분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클수록,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어느 분이 대단할까요? 와, 이걸 창조한 분? 그러면 여러분 같이 누가 올라가요? 내가 저분의 형상이었어.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결국 누굴 높이고 싶었을까요?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신이 높아져야 우리가 같이 올라가. 왜? 우리가 그분의 누구니까? 형상이니까. 여러분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현실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먼지 티끌 됩니다. 먼지 티끌끼리 겸손하자. 너무 잔인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딸이 있는데 딸이 콩팥이 하나 필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콩팥을 줬어. 콩팥을 줬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니까 주신 거예요? 위기죠. 이때 콩팥을 받았을 때 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엄마 나 진짜 사랑했었네. 엄마 딸 맞구나. 이 콩팥이 필요한 위기가 뭐로요? 진짜 엄마가 날 사랑했는지, 엄마 딸인 게 확증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귀한 게 먼저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너 먼지 티끌 아니다. 너 내 형상이다. 내가 죽을 만치 가치 있는 우리 여러분 먼지 티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콩팥 줘가지고 살렸어 딸을. 그러면 그 딸 누가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거의 사망입니다. 야 내가 얘 어떻게 해서 살렸는데? 콩팥을 살렸어. 왜 무시해? 내 딸.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죠? 여러분 우리가 귀할 것 같으세요? 처음 창조했던 아담이 귀할 것 같으세요? 성경 전체는 여러분 아담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콩팥 줘서 살렸어요. 자기 아들 보내가지고 살렸어요. 성경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주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먼지 티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맞아요. 그분이 확증한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맏아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원수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르세요.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맏아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서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혼자 깨달아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나 하나님의 형상이었네. 다 뭐 보고 하셨죠? 다 성경 보고 알았죠.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누군지 혼자 곰곰이 깨달으려는 사람.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원숭이입니다.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먼지띠끌이에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죠?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써 있어요. 나머지 보이는 것들은 너가 다스릴 대상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중간 단계 없죠? 정말 우리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그래도 몰라요.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됐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죠. 나 이제 그분의 형상 맞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혼자 깨달으려는 사람이에요. 물어봤잖아요. 깨달아 알았으면 대답해봐. 이 얘기는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다 누구 만난 거죠? 그분이 먼저 온 겁니다. 증인을 통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증인 없이 깨달으려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뭐죠? 원숭이입니다. 그분을 통해 보니까 너무 쉽죠? 중간 단계 없죠?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그래도 몰라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죠. 진짜네. 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원숭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분을 닮았죠? 그분을 통해 보면 중간 단계 없잖아요. 정말 다르잖아요. 다스리고 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먼지띠끌, 원숭이, 동물 중에 하나로 배우는 겁니다. 비현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현실로 돌아오라. 현실로 돌아오라. 지나가는 우리를 여러분 완전히 비현실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야 됩니다. 우리 그분의 형상 맞아요. 기도하겠습니다.